도무지 알 수 없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연어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전에 요거 좀 광고 같아 보이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연어 한 마리인데 요걸 통째로 한번 조리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의 껍질을 벗겨주는 겁니다. 비늘이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생선은 비늘이 있는데 이 녀석을 벗겨줘야 됩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반대 방향으로 긁어줘야 비늘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때를 벗기는 것 마냥 앞면과 뒷면 돌려가면서 빡빡빡빡 문질러 주신 다음에 샤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해주고 나온 녀석을 깔끔하게 물기를 닦아주고 이제부터 손질을 할 건데요. 우선은 머리부터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미 뒤쪽으로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싹 베어주시면은 머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연어공 왜 대가리만 오셨소?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고요. 잘라본 단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어 스테이크라고 구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크 컷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래 출렁거리는 뱃살은 살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조림을 위해서는 간장 소스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라던가 대파라던가 이런 건 단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고 반절 정도로 졸여주신 다음에 다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가다랭어포 말린 거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우려낼 거예요. 근데 불을 끄신 상태에서 하셔야 비린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우려진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쭉쭉 짜내서 준비해주시면 이걸로 완성이에요. 뚜껑 있는 냄비를 가져오셔서 비율대로 넣어주시고 잘라둔 연어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됩니다. 꼭 뚜껑 있는 데다가 끓여주시고 끓이는 와중에 생강 정도를 얇게 채 썰어주도록 하고요. 물에 한번 헹궈주십시오. 뿌옇게 나오는 거는 생강 안에 있는 전분 때문이니까 요걸 제거해주시면은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지고 매운맛도 사라집니다. 한 5분 정도 끓은 녀석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생선을 한번 뒤집어주면은 빨리 양념이 벨 수 있어요. 생강을 넣어주시고 계속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센 불로 졸이면서 국자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끼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5분 정도 계속 반복을 하시면은 점점 소스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반짝반짝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생선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생선 자체가 익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생선을 접시에다가 담아주시고 졸아든 소스도 뿌려주신 다음에 채썬 생강, 이번엔 생으로 된 거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고 쪽파까지 얹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요리하느냐? 아니죠. 오늘은 통째로 먹어야 되니까 다른 부위도 많습니다. 자, 이번엔 필레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이 통째로 들고 있는 그런 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건 어떻게 자르냐면은 옆면에서 봤을 때 척추 위쪽으로 칼을 넣으신 다음에 한 번에 싹 도려내셔야 됩니다. 요거 칼질을 여러 번에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은 계단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스르르르르르르르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손질해 주시면은 생선 필레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보시죠? 아름답게 된 모양입니다. 자, 요건 좀 이따가 추가적인 손질을 거쳐 가지고 스테이크랑 덮밥 같은 걸 할 거고요. 다른 쪽도 손질해 줘야겠죠? 자, 요 녀석은 그럼 어떻게 먹느냐? 그냥 구울 겁니다. 마치 고등어 구이 하듯이 연어를 통째로 오븐에다가 넣어서 한번 구워볼 건데요. 위에다가 소금을 충분히 뿌려주시고 레몬을 얇게 썰어준 다음에 레몬팩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파슬리라던가 아니면 쪽파라던가 이런 거 얹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잔뜩 끼얹어가지고 통째로 한번 오븐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한 20분 정도 구우면은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죠. 일단은 레몬을 다 걷어치우게 되고요. 도마로 옮겨주신 다음에 무즙 살살살살 뿌려주시고 무순 살살살살 뿌려주신 다음에 쪽파까지 얹고 여기에다가 초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은 물과 간장과 식초를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만 드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연어를 사랑하는 분들이 야, 이거 뭐야? 연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부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손질해 놨던 반쪽을 가져왔습니다. 요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뱃살을 제거해줘야 돼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기도 많고 잔가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제거를 하고 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만들어 먹어야겠죠. 뭘 만들어 먹느냐? 일단은 껍질을 벗겨주고 이 부위에는 잔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만 조금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포를 떠가지고 잘라주신 다음에 튀김을 튀길 거고요. 준비해 주실 건 홍고추와 청고추를 얇게 썰어주시고 양상추도 한입거리로 툭툭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손질해 놓은 걸 가져왔는데요. 감자 전분을 넣어서 대충 묻혀주시고 계란 흰자를 넣어서 끈적끈적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감자 전분을
레몬을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튀겨주면 돼요. 한 160도 정도에서 튀겨주시면 되고, 감자 전분을 묻혀서 튀겼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된 녀석이 나옵니다. 뭘 만들 거냐라면은 유린기랑 비슷한 요리를 만들 거예요. 안주에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튀겨준 녀석을 건진 다음에 맛소금을 살짝 뿌려주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새콤달콤한 소스인데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주면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와요. 치킨 스톡이나 굴소스를 첨가해주시고 썰어둔 고추를 넣어주시면 소스 자체가 살짝 매콤하게 변합니다. 자, 이제 준비해놓은 채소들과 연어 튀김을 얹은 다음에 방금 만든 소스를 끼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분으로 튀겼기 때문에 소스를 부먹을 해도 굉장히 바삭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요. 손질해둔 생선 껍질 가져와가지고 한번 튀겨봤습니다. 돛을 한번 달아줬네요. 아내가 결혼 전에는 생연어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승을 낳고 나서는 생연어를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튀김 같은 걸 해주면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연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요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끝나냐? 아니죠. 아까 손질하다가 만 게 아직 한참 남아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랫부분을 잘라낸 필레예요. 아주 이쁘고 말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손질을 하는데 긴 가시를 빼줘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손으로 맥을 짚어가지고 뼈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몸통 부분으로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죠. 자, 연어 스테이크를 아주 잘 구우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껍질에다가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손이 베지 않도록 잘 잡아가지고 튀어주신 다음에 하면 칼집을 잘 낼 수가 있고요. 소금을 살에다가 뿌려주시고 바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팬에다가 얹고 절대 예열을 하지 마시고 불을 켜자마자 바로 얹어주세요. 생선은 그렇게 불이 세지 않아도 구울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예열이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팬에 넣자마자 껍질이 쪼그라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칼집을 안 넣어놨으면은 더 쪼그라듭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상태로 조금 놔두시면은 다시 껍질이 풀리면서 모양이 스르륵 잡혀요. 계속 조리를 하시다 보면은 기름이 열이 올라가지고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날 텐데 이때 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낮은 단계로 줄입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시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기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점점 열이 올라오면서 옆에 부분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근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익은 것 같지만 아직 껍질은 눅눅한 상태거든요. 오늘 만드는 연어 스테이크는 껍질을 완전 바삭바삭하게 구워오면서 안에 있는 살을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약한 불에서 한참을 구우시다 보면은 저 옆에 올라오는 하얀색이 끝부분까지 딱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 상태에서 껍질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바삭바삭할 거예요. 숟가락 같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껍질을 긁어보시면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야지 껍질이 바삭바삭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껍질을 다시 바닥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분홍색인 부분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뜨거운 기름을 끼얹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익은 부분이 뜨거운 기름으로 튀겨지듯이 익혀지면서 아래쪽은 여전히 껍질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퍽퍽해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버터 같은 거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실 텐데 취향이시면 넣어도 돼요. 근데 생선같이 조금 섬세한 향이 있는 음식은 버터보다는 그냥 기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 나머지 한 30초 정도를 팬에 얹어주시면 껍질이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되죠. 그리고 뒤집어 주시면 끝입니다. 한번 어떻게 익었는지 잘라보도록 하죠. 가운데를 까보시면은 가장 두터운 부분은 약간 덜 익은 상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가 최적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셰프분들한테 배울 때 안쪽까지 다 익으면은 너무 퍽퍽하다고 항상 욕을 먹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우면은 전체 부분이 촉촉한 걸 드실 수 있어요. 연어는 회로도 드시니까 살짝 덜 익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껍질도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바삭한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요리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요리를 할 건데요. 이건 일단 껍질을 제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살짝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잡아 뜯어가지고 살과 껍질을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상태로 한 15분 정도 냉장고에다가 놔두고 그 사이에 뭘 하느냐, 청주에다가 다시마를 불릴 겁니다. 물에다가 짠기를 살짝 제거한 다시마를 가져와가지고 15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어와 다시마를 가져와가지고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진공기에다가 넣고 숙성을 시킬 거예요. 진공기가 없으시면 그냥 말아둔 상태에서 랩을 싸가지고 숙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놔두면은 숙성이 되면서 쫀득쫀득한 살을 가지고 있는 연어가 완성이 되거든요. 쭉 당겨보시면은 실 같은 게 살살살살 올라오면서 숙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껍게 썰어가지고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냥 양파 정도만 썰어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궈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매운맛도 사라지면서 굉장히 아삭아삭해지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밥을 가져오셔서 동그랗게 쌓아주시면은 이 덮밥이 굉장히 도톰하게 쌓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양파를 얹어주시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간장 소스 그 위에다가 연어를 살살살살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마있는 연어가 다 사라질 때까지 풍성하게 얹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고추냉이 정도만 위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무순과 함께 곁들여가지고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연어를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뼈에 붙은 살까지 전부 다 긁어내야 요리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 같은 걸로 속속속속 긁어내시면 살이 나오는데요. 보통 일할 땐 요걸 갈비살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면에 있는 살들을 모두 다 발라내가지고, 제가 양식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이걸 타르타르 같은 걸로 썼어요. 근데 오늘은 타르타르 같은 날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익혀먹는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쪽파와 적양파 정도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연어 갈비살을 가져와서 이 녀석도 다지고 모두 다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표기된 녀석들을 넣어준 다음에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치대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연어로 함박을 만들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야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 크림 소스랑 같이 먹을 겁니다. 생크림을 한 컵 넣어주시고, 얘는 겨자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홀스 레디시라는 녀석인데, 여러분들 뷔페 가면은 연어 먹을 때 옆에 있는 하얀 소스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꿀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은 홀스 레디시 크림 소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돌판을 가져와가지고 불로 열심히 달구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함박집에서 나오는 그 원형 돌판을 시켰는데, 이런 짱또를 갖다 주고 나서 저한테 12만원을 청구하는 이 정신나간 판매상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반품도 안 해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크림 소스를 얹고 야구공 연어를 가져와가지고 이 달궈진 돌판에다가 익혀가지고 함박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안 익어서 결국은 토치를 가져왔고, 이 익힌 녀석을 크림 소스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데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전부 다 쪼사버린 다음에 토치로 다 구워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럴 거면 그냥 모든 요리를 다 팬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후라이팬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연어 그라탕 같은 걸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날것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연어 조리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